네, 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각설하고 시즌2. 자, 오늘 현근택 변호사,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특별히 내각 인선 특집입니다. 그동안 이슈 가지고 티격태격 하셨는데 오늘은 이제 새 정부의 인선으로 한번 들여다보는 인선의 의미. 자, 법무부 장관 지명자가 어제 뜨겁게 화제입니다.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명 이유에 대해서 윤 당선인이 밝힌 목소리를 직접 듣고 오죠. 절대 파격 인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또 다양한 국제 업무 경험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문한 것은 이 법무 행정이 경제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 법무 행정의 현대화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이런 사법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데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이게 계속 화제가 됐는데 유창한 영어 실력이 이 법무부 장관 지명의 이유다. 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외교부 장관 만약에 후보자라면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네. 영어 필요하죠.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도 하면 좋고 네. 일본어도 하면 좋은데 물론 영어 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법무부도 국제교류 업무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못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하는 게 좋은데 이거를 만약에 인사 이유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네. 지금 파격적인 인사 아니라 그랬는데. 파격적인 인사가 아니었으면 언론들이 오늘까지 관심 갖겠어요. 네. 지금 장관 임명 16분 됐는데 이름 모르는 분들 국민들 많습니다. 네네. 네. 아는 사람 몇 명 안 될 거예요. 한동훈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의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외고 그렇죠. 파격이다. 그렇죠. 아까 한상희 교수는 유창한 영어 중요하지 않고요. 우린 대륙법 체계라 독일어가 유창하면 혹시 모를까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장 교수님? 영문법 체계로 우리나라 법을 바꾸시려고 하나? 독일어 뭐 중요하겠습니까? 더 깊은 의미를 해석하셨네요. 파격 중에 파격이다라는 파격 중에 생각이 들고요. 파격이다. 결국에는 능력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이 한동훈이다라는 사인을 여당, 야당, 국민들에게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능력과 정치적인 논란 측면으로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능력이야 한동훈 검사장 수사 잘하고 능력 있고 다 네. 인정받았는데 이분을 이 시점에서 법무부 장관 시켰다라는 정치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네. 과연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이냐. 그런 정무적인 판단이 조금 빠져 있는 그런 인선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정무적인 판단이 빠져 있다. 예. 자, 측근과 상의가 있었을까요, 장 교수님?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혼자 결정했다. 그냥 본인의 마음속에 그냥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 시켜야지라고 처음부터 생각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에 속내를 드러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설에서는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당론으로 처리하는 만장일치로 처리하는 거 결정을 했으니까 바꿨다. 민주당한테 밀리지 않겠어. 맞불 작전. 내가 한동훈 딱 검사장 우리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 후보 추천 이렇게 딱 생각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많은 분들이 해석을 했는데 좀 뒷얘기를 들어보면 처음부터 당선인 마음속에서는 네네.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이었다라는 흔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네.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현 변호사님 어쨌든 네. 인사를 하면 공표가 되는 거고 매체에 실리고 국민들이 알고 품평을 하죠. 잘했네 못했네. 자, 이 파장을 예상했을 텐데 그렇죠. 이 비판을 감수할 각오를 한 걸까요? 그렇죠. 어쨌든 협치가 물 건너가도. 그럼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본인이 검찰총장 출신이고 검찰을 너무 잘 알죠. 검찰에 있을 때 최측근이었고 계속 같이 해왔거든요. 중수부에서 같이 했고 그다음에 국정농단 수사 같이 했고 그다음에 서울중앙지검 할 때 3차장 했고 대검 있을 때 반부패 강력 부장했고 쭉 인연을 이어왔거든요. 검찰에서 가장 최측근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최측근이다. 그러면 결국 법무부 장관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검찰총장을 시키려고 했을 것 같아요. 나가라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생각해도 임기 중에 나가라 쉽지 않거든요. 본인도 너 왜 임기 중에 나가라 하냐 이래가지고 이제 재판까지 했던 사람이니까. 네. 근데 어쨌든 임기는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그렇죠? 검찰총장이. 네. 임기 내년까지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김호수.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위에 이렇게 앉혀서 검찰총장이 어쨌든 법무부 장관의 사실은 수사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봤지만 여러 가지 지휘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뭐든지 해서는 어쨌든 장관이 위에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1번은 일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검찰을 지배하겠다는 생각도 있고 네. 또 많은 분이 그게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검찰에는 이제 기수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벌써 7기수 차이 나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검사장급이 한 47, 8분 되는데 반 정도가 지금 다 그 기수 위로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총장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도 이제 좀 이렇게 물러나라라는 어떤 시그널일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가장 민주당에서 걱정하는 건 이런 거죠. 결국은 지금 민정수석실도 없애버렸고 그러면 사실상 이 민정수석 인사검증 역할도 하는 것이고 네. 법무장관 역할도 하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특검 관련해서도 상설특검에 임명권이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만약에 이 지금 수사 기소 분리가 됐을 때 네. 그러면 이제 수사권이 검찰이 얻게 되는데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특검이라든지 아니 그런 방식으로 해서 민주당 인사들을 수사하지 않겠냐. 이렇게 의심만 하세요. 그렇게 안 네. 좋게. 자, 장 교수님 버럭하셨습니다. 의심만 하고 있다. 아니 지금 잘된 인사입니까? 새로운 정부가 아직 출범도 안 했습니다. 네네. 지금 아직도 출범하려면 25일 정도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조금 좀 기대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도 격려해줘야 또 신나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두 분 엊그제 너무 이 비판만. KBS TV 심야 프로에 더 라이브에 나오셨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하기 바로 전날 밤에 MVP를 우리 현 변호사님이 정확히. 한동훈 이렇게 예언을 하셨더라고요. 현 변호사님 정확히 말 맞추셔가지고 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촉이 있으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법무부 장관은 전혀 몰랐고요. 네. 이제 검수완박이라지만 저희들은 이제 수사 기소 분리, 네네. 수사 기소 분리 법안에 대해서 MVP가 누구냐라는 거에 대해서 어쨌든 뭐 정치적인 의미나 이거 했을 때 얘기한 것이고 저도 네. 뭐 장관 임명 생각한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 논란이 됐을 때 본인이 어쨌든 유발한 측면도 있고 이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저 윤석열 당선인께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검찰에 예산 편성권도 주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만큼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영향력을 끼치지 않겠다라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기반을 독립성을 강화한다. 후보 시절에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자꾸 뭐 민정수석실을 없애는데 측근을 법무부 장관 시켰으니까 검찰의 영향력 행사해가지고 민주당 통제할 쪽 것이다. 인사들 수사하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과거의 민주당 정권에서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정권에서는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네,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 이게요, 사실은 이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가 문제되는 게 민주당에서 항상 문제되는데 어떤 때 문제되냐면 검사 아닌 사람이 장관했을 때.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명령 측의 수직 체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그러다 문재인 보니까 정부 내내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네. 왜냐하면 근데 만약에 윤석열 법무부 장관이 되고 쭉 이제 인사를 해서 본인들의 검찰의 윤석열 라인, 한동훈 라인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특수수사하는 분들이 그분들을 쭉 이렇게 배치를 한다. 굳이 수사 지시가 필요 없어요. 그냥 뭐 척하면 눈빛만 봐도 그냥 바로 네.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 지휘는 의미가 없는 것이고 결국은 사람이 중요한데. 사실은 법무부 장관이 꼭 검사 출신이어야 되느냐. 저는 이거부터가 일단 의문이고. 왜냐하면 법무부 하는 역할이 수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우리 인권보장도 있고, 출입국 관리도 여러 가지 있는데, 과거로 돌아가는, 어찌 보면 검사 출신으로 돌아가는 그런 게 저는 좀 시대에 역행하고 있지 않나. 그럼 우려잖아요. 그냥 우려. 추측이고. 네. 아직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자꾸 너희들은 그럴 거야라고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두 분의 이제 좀 먼 미래의 예언을 한번 요청드려 보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당시에 이렇게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 지명하고 할 때, 이게 조국 전 장관 그 당시에는 이 문정부에서 차기 대권주자로 키우는 거 아니냐. 검찰 개혁이라는 성과를 내서 그 발판을 딛고 성장하게 할 것이다. 또 선거도 나올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한동훈 지명자를 대권주자로 키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벌써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이 있죠. 로드맵을 잡아줄 것 같습니다. 예를 그럴 것 같다? 들면 법무부 장관을 이렇게 시켜놓고 2024년 총선 있잖아요. 네. 총선 몇 달 전에 이제 총선에 내보내는 한 2년 정도 장관하고. 그래서 배지 달고 그다음에 대권 도전할 수 있겠죠. 정치인으로 변신해서. 그게 그렇게 쉽겠습니까? 이게 쉽겠느냐. 대권이라는 것이 어떤 계획, 치밀한 계획, 예측 이거 가지고 되지 않고요. 어쨌든 국민의 민심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윤석열 당선인은 정치 투신 1년 만에 대권을 잡았어요. 그야 그냥 민심을 받았잖아요. 문재인 정권이 항거하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정권 교체 여론을 다 받았기 때문에 된 건데 이게 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런 예측 자체가 상당히 무의미하지 않을까?
꿈은 꿀 것 같다 근데. 자, 그러면은 현 변호사님 이것도 한번 이제 뇌피셜이긴 한데 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을 가리켜서 일개 장관이다 이런 표현을 썼었어요. 네네. 그리고 지금도 현직 박범계 장관도 법적 책임 묻겠다 이런 얘기를 막 해요. 네. 자, 일개 장관직을 이제 맡는 겁니다. 정치적 야심 있다고 보십니까? 딱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도요. 검찰의 기본적으로 뭐 공부 준칙이나 이런 거에 보면 뭐 허가 받고 이렇게 내게 되는데 이분은 그냥 자유롭게 막 올렸어요. SNS 올리고 어찌 보면 거의 본인의 정치적인 얘기도 했지만 윤석열 당선인의 대변인 역할도 했거든요. 검찰 내에서. 그리고 사실상 장관이라는 건 정무직이잖아요. 어찌 보면 이제 정치적인 대표를 한 거죠. 왜냐하면 뭐 검찰에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검찰을 사퇴해야 됩니다. 검사직을 갖고서 장관하는 건 아니에요. 네, 네. 이제 검사를 그만두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다시 또 돌아가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런 말씀처럼 제가 보기에 뭐 장관직 하다가 뭐 총선 나올 수도 있는데 저는 뭐 장관직 쉽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아니 민주당에서 저희 뭐 쪽에서 이게 가만 놔두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법무부 장관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히 보이거든요. 근데 또 이게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약간 그림자 같은 존재예요. 네네. 그런 사람은 사실은 대선 도전 못합니다. 거의. 아. 왜냐하면 2인자가 뭐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네. 지금까지 보면. 2인자 역할은 저는 할 것 같은데 정부 내에서. 근데 그런 분이 대선 도전에서 되는 걸 잘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국민들은 스스로 자기 힘으로 뭔가 이뤄가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지 누구의 그림자, 누구의 힘으로 받아서 되는 건 지금까지 보세요. 예전에 뭐 흔히 과거에 황태자라고 많이 불렀죠. 이런 분들이 다 나중에 영치처럼 사라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조국 전 장관 얘기도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자, 이 김건희 여사 최근에 이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가 조민 씨에 대한 입학 취소가 부당하다 이런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 이렇게 전해졌는데 장 교수님 왜 그런 걸까요? 모르겠어요. 뭐 졸다가 누르셨나 아니면 실수로 누르셨나 잘 모르겠는데 실수로 누르는 경우도 지금도 있긴 이제 합니다만. 언론에 이렇게 좀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좋아요가 그대로 있는지 네.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선택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모르겠어요 진짜. 일전에 또 이제 손으로 쓴 상장 뭐 네. 이것도 또 SNS에 올라와서 네. 반대 측에서는 이제 비판 여론이 있었는데 네. 혹시 현 변호사님은 뭐 좀 짚히는 점이 있으세요? 아니 모르겠어요. 뭐 저도 모르죠. 뭐 근데 이런 걸 가지고 부당하다. 뭘 이거 토론을 해요 우리가. 아 근데 왜 이 얘기를 이제 오늘 띄웠냐면 네. 이 과거 녹취록 때도 그렇고 네. 한동훈 지명자가 네. 김건희 여사와도 상당히 친분이 있다. 수많은 카카오톡 그쵸. 메시지를 네. 주고받았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윤 당선인의 이 지명에 혹시 김건희 여사의 입김도 들어간 것이냐 뭐 이런 추측들도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뭐 엄청 친하다고 그러잖아요. 1년 네, 네. 차이고 오히려 뭐 한간에는 뭐 윤석열 당선인보다 더 친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 기자와 녹취가 나왔을 때 한동훈에게 연락할 거 있으면 녹취록도 나한테 나오고. 달라 뭐 이런 그러니까 얘기도 있었죠. 아마 뭐 서로 뭐 친밀하기 때문에 그럴 걸로 보이는데 저는 사실 근데 이 좋아요 누르는 게 물론 뭐 이철우 그 교수가 네. 뭐 안타깝다 부당하다고 얘기했는데 뭐 의미 없는 얘기예요. 이미 풍지박살 다 날 거 다 나고 예. 구속돼 있고 그다음에 뭐 최근에 이제 건강 이 소식 듣고 뭐 쓰러졌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게 다 한 거 누가 한 겁니까? 맞거든요. 근데 사실은 본인의 예를 들어서 지금 부인에 대한 얘기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학교라든지 전혀 수사도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 저는 오히려 이철우 교수도 굉장히 당선인과 가까운 사이로 알고 있잖아요. 의미 없는 얘기다. 왜냐하면 다 이제 벌어지고 이미 다 돼버렸는데 안타까우면 뭐 하겠습니까? 하지 말았으면 되죠.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가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장관직이 대통령 부인의 입김, 건의, 추천 이런 거로 결정되면 나라가 얼마나 참 한심하고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네, 네. 또한 김건희 여사가 자기는 그냥 대통령직 잘할 수 있도록 내조만 하겠다라고 했으니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검수완박의 당론 채택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을 했을까? 그렇지 않고 오래전부터 이 당선인의 소신처럼 한동훈이란 이름이 법무부 장관 자리에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 주셨어요. 아니, 저기요. 이제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돼가지고 네. 땡 잡은 후보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누굽니까? 아니, 왜냐면은 왜 모든 청문회의 관심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한테 몰릴 거 네네네. 아니에요. 그럼 같은 날에 좀 지금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 7명이 더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정호영 보건복지부 네, 장관 네, 후보자라든지 아니면 박보균
뭐 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이런 분들이 한동훈 후보자랑 같은 날에 인사청문회를 하면 집중도가 확 떨어질 거 아니에요. 아하. 그러면은 여러 가지 공격을 당해도 본인들은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만약 그쪽 팀의 인사청문회 준비팀에 있다면 네네. 한동훈 후보자 인사청문회 날짜를 제일 빨리 입수해가지고 날짜와 시간을 우리도 그날 하겠습니다. 라고 할 것 같아요. 경쟁 치열하겠는데. 네. 자, 어휴, 하루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고매한 장 교수님이 땡 잡았다는 표현까지 쓰시면서 어부지리로 이득을 얻는 다른 장관 아니, 후보자가 국회에서 있다. 이런 일이 되게 많았어요. 그렇죠. 실제로. 네, 기억은 납니다. 네. 자, 현 변호사님 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정호영 후보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지금 그동안은 뭐 칼럼 논란이라든가 그렇죠. 보건복지 분야의 전문가가 맞겠는가 40년직이 또 친구가 작용한 거냐 뭐 이런 비판들이 있었는데 네. 자녀의 경북의대 편입 이거 아빠 찬스 아니냐 이 의혹은 조금 좀 강도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딸은 2016년에 어쨌든 편입입니다. 두 분 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병원장도 있었고 그 전부터 이제 고위직에 있었는데 네네. 대학 병원이라는 게 부원장, 아시겠지만 이제 원장. 대학에 어찌 보면 이제 속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딸은 바로 편입을 했는데 아들은 안 되고 그 다음에 들어갔는데 네. 지역 균형 선발로 들어간 거예요. 할당제로. 네네. 그러니까 경쟁이 확 떨어졌죠. 근데 마침 이분이 또 경북대를 나왔어요, 아들이. 그 들어갔어요. 그 지역 할당으로. 네. 그러면 국민들이 보기에도 뭐지 이거 미리 짜놓고 한 거 아닌가. 물론 대학에서는 뭐 위에서 지침이 내려왔다 그러지만 예. 편입이었고 지역 할당이었고 하긴 거기 들어갔고. 근데 1단계는 거의 어찌 보면 점수로 하는 거지만 2단계는 면접이라든지 구술 평가거든요. 네. 면접이나 구술 평가는 하기 나름인 거예요. 정량화가 안 면접이 누가 되니까. 들어가겠어요? 네. 그 대학의 교수들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대부분 그렇죠. 외부인 넣을지 안 넣을지 봐야 되지만 대부분 그 대학 사람들이 하기 마련입니다. 구술 평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그렇죠. 재량 평가기 때문에 영향을 미쳤을 것 같다. 보이고 지금 또 언론에 보니까 이게 논문을 썼다는 거예요. 아들이 KCI급 논문에 2표를 등재했다는데 이런 게 아마 거의 이제 스펙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네, 보이고 또 그 대학에서 다 봉사활동했다는 거예요. 봉사활동 네. 얘기도 나왔고요. 똑같네요. 네. 봉사 똑같다. 아니 주변에 저도 이제 우리 딸도 관심 있어서 봉사하려면 아무 데나 봉사를 못 해요. 네. 막 멀리 가서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자리가 잘 안 나가지고. 맞아요. 근데 그 하필이면 그 대학에 가서 두 분 다 봉사를 했단 말이에요. 아들 네네. 딸이. 그걸 또 뭐 학생 이제 생기부라든지 이런 데 아마 해서 아마 그게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 이거는 뭐 입시 문제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눈여겨봐야 할 사안으로 아까 가고 잠깐 있는 것 같습니다. 언급했지만 이 조민 씨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고 의사면허도 이제 날아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고대도 취소되니까 이제 고졸로 주저앉은 셈인데요. 아까 똑같네요라고 장 교수님 말씀하셔서 일부에서 저도 야 이거 기시감이 든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똑같은 겁니까? 지금 인수위원회 분명히 인사검증 TF 팀이 있고 네. 거기 주진우 변호사는 네. 윤석열 당선인의 아주 핵심 측근 중에 한 명인데 능력도 많다고 하는데 네. 왜 이런 거를 제대로 검증을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몰랐을까? 아니면은 알면서도 괜찮아요 이랬을까? 참 한심한 인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쨌든 이분이 위암수술 전문가인데 네. 보건복지부 장관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기본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봤고요. 네. 자꾸 왜 너는 보수파 패널로서 네. 윤석열 당선이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냐 이러는데 네. 만약에 문재인 정권 시절에 이런 사람을 인사 추천하면 국민의힘 의원들 비판 안 했겠냐고요. 네. 그러니까 서로 입장을 바꿔놓고 이렇게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비판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윤석열 당선인의 리더십의 스타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돼요. 네. 네. 아예 내가 40년 친한 사람, 지인, 내가 보증할게. 그냥 장관 시켜. 네. 이런 식의 것이었으면 문제잖아요. 자, 힘을 내세요. 어제 이 자리에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나오셔서 한동훈 속보를 듣고요. 이 오보 아닙니까? 그러시면서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같은 편을 비판하는 것이 보수의 품격이다. 이런 얘기도 남기고 하셨어요. 그렇게 이제 비판하는 분이 이재호 고문님하고 저밖에 없는 게 문제다. 자, 품격 인정해 드리고요. 자, 시간이 빠릅니다. 요거 꼭 다뤄야 되죠. 네. 안철수 위원장 2주 전에 이 자리에서 총리직을 고사했다 하는 얘기를 나눴어요. 네. 근데 지금 좀 이상하게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안철수 위원장, 인수위원장직을 사퇴할 것인가? 현 변호사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사퇴 안 할 것 같아요. 완주한다? 사퇴를 한다 그러면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대안이 없다? 진퇴양난이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도 뉴스 보니까 뭐 오늘 독대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사퇴할 것 같으면 독대를 뭐하러 하겠어요? 당선인과.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총리, 우리 뭐 DJP 기억하시겠지만 총리, 그 다음에 뭐 경제부처 장관 이렇게 합의 각서를 썼었잖아요. 네. 내각제랑. 근데 나중에 내각제 안 돼서 틀어졌는데 합의 써도 안 되는데 어쨌든 뭐 종이 쪼가리 같은 거 필요 없다. 말만 믿으라 그랬는데 지금 뭐 사퇴한다고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네. 나중에 뭐 당대표 나갈 수 있겠어요? 이게 만약에 사퇴를 물 건너지면 합당도 물 건너가는 거거든요. 합당 물 건너가면 당대표 나갈 일도 없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완전히 단단히 이제 코가 낀 상황인데 네. 빼지 못하는 상황. 뺄 수 없는 상황. 사퇴할 수 없다. 물러날 곳이 없다. 하고는 싶겠지만 테러가 없다. 그렇죠. 테러가 없는 거죠. 자, 여의도의 제임스 본드. 장성철 교수님 정보를 좀 풀어주시죠. 전화를 안 받고 연락을 안 받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네. 도저히 정보를 파악할 수 없었다. 그럴 때 첩보가 필요한 거잖아요. 제가 뭐 도청할 수도 없고요. 네, 그거 안 되죠. 불법은 안 됩니다. 사퇴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이 없다.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 상관없다? 이미- 사퇴하든 말든? 이미 무생물 인수위원장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인수위 차원에서도 그냥 인수위원장으로서 예우와 대우만 해줄 뿐이지. 그냥 정해진 이분- 기한 동안. 예, 이분이 어떤 정책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인사와 관련해서 관여를 해서 개입을 해서 추천을 해가지고 달성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러한 권한과 능력과 뭐 이런 것들이 없어 보여요. 야,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면 그래서 저는 안철수 위원장이 두 가지 부분에서 후회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하나. 대선 후보 시절에 단일화 협상 때 각서를 받아놓을 걸. 그래. 문서화 해놓을 걸. 일부에서도 그 네. 종이 쪼가리도 없다고 했는데. 그 종이 쪼가리의 종이가 중요성을 이번에 알았을 것 같고 네네. 또 하나는 내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강한 권력 의지를 갖고 저쪽에서 안 시켜준다고 하더라도 나 국무총리 할래요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어야 한다. 왜냐하면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는 총리에게 인사추천권 준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본인도 총리 되고 본인이 같이 챙겨줄 사람을 네. 장관으로 임명할 수가 있었는데 이것도 안 해요. 저것도 안 해요. 모두 다 안 한다고 하니까 본인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생물 인수위원장 돼가지고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 하시는데 네. 무생물이라 그랬는데 저는 뭐 안철수가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고 봐요. 예. 뭐가 있어요? 여당 내 야당 역할. 그 역할을 해야 살아요. 안 그러면 이제 살 틈이 없어요. 그냥 네네. 그 밑에서 그냥 뭐 자인 떨어지기 바래서는 왜냐하면 윤핵관뿐만 아니라 한동훈뿐만 아니라 본인 측근이나 사람들이 쫙 장악하고 있거든요. 네네.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끝까지 어쨌든 뭐 하고 아니면 합당을 해서 그 안에서 야당 역할을 하면서 계속 뭐 이렇게 본인의 파일을 키우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 뭐 다음에 뭐 하긴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이게 뭐 인사 스타일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돌아가서 네. 뭐 과기부 장관 신용현 대변인 정도 혹은 뭐 중기부 장관 이태규 의원 정도 면은 이제 구색 갖추기로 공동정부입니다 하고 얘기가 돼서 이 사태가 안 왔을 텐데 이렇게까지 한 자리도 주지 않고 가는 거 윤 당선인의 의지입니까? 의지라고 봐야죠. 윤 당선인의 의지가 없으면은 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인사권자니까. 예를 들면 예우를 해줄 수 있죠. 충분히. 네. 자, 우리가 이렇게 한 배수로 다 이렇게 단수 추천을 다 결정을 했습니다. 예. 안철수 위원장님 같이 한번 더 논의해 보시죠. 어떠세요? 뭐 더 추천할 분 있어요? 아니면 누구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사전 상의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안철수 위원장이 훨씬 더 화를 내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과정이 문제다. 1차 때도 사전 상의 없어가지고 화났어요. 그랬는데 2차 때도 사전 상의가 또 없었단 없고. 말이에요. 네. 그럼 무시하는 거죠. 당신 없어도 될 것 같아.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당선되는데 단일화 해봤자 그때 그렇게 큰 효과가 없었을 것 같아. 오히려 더 위험해졌어. 네. 그래서 별로 고마움을 느끼지 않거나 기본적으로 이제 안철수 위원장 없어도 내가 국정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야, 당선됐을 때는 같이 배석하고 포옹도 하고 손도 같이 들고 그랬는데.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는 항상 다르다. 그렇습니까? 네. 현 변호사님, 이거 윤 당선인의 리더십 스타일이다? 당연하죠. 그 인사 스타일이다? 기자들 질문했을 때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능력과 인품 보고 얘기했다. 네네. 추천을 받았는데 한마디로 보면 능력과 인품이 안 되니까 임명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태규 의원이나 얼마나 좀 속상했을까. 그렇죠. 왜냐하면 네.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물론 뭐 나눠먹기라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만 네. 어느 정도 뭐 인수위 3분의 1 들어갔으면 뭐 3분의 1은 아니어도 네. 뭐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 장관은 배당을 해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4명 이게 추천했다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 이 추천된 분들은 이제 능력과 인품이 없는 분들이 돼버린 거예요. 맞잖아요. 셈이에요. 제 말이 맞잖아요. 안철수 위원장의 추천 인사들은. 그렇죠. 그렇게 돼버린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뭐 공동정부라는 네.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뭐 노동 농립 남았다 그러지만 이분은 추천도 안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18개 장관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총리도 아니고. 역전의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니 예를 들면 우리 민주당에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한덕수 국무총리 낙마? 딱 시키고 다른 장관들 네. 한 2-3명 정도 낙마시키면 네. 안철수 위원장한테 좀 추천해 보시죠. 그걸 또 민주당에 시키시네. 아니 어차피 민주당이 얘기만 키를 들어도 짚고 살벌합니다. 있으니까. 네. 그 그림을 그리신 건가 또? 자, 알겠습니다. 아유, 이게 무시무시하네요. 하지만 뭐 지나간 얘기, 가정은 아무 의미가 없고요. 이미 중기부 장관은 이영 후보자, 과기부 장관은 이창양 후보자가 내정이 됐습니다. 자, 각설하고 시즌2. 다음 주에 또 어떤 뉴스들이 나올지 벌써 기대가 끝났어요? 되는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1분 넘어갔죠?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현근택 변호사, 장성철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